4월 첫 주 월요일 아침 온경과 함께하는 얼쑤의 얼쑤 시작합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경험한 듯합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하기도 하고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차이 나서 신체가 적응하기도 어려웠고요. 한낮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던 4월이었습니다. 간절하게 지구의 안녕을 위한 저마다의 바람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하이라. 꿈을 꾸었던 것일까?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멋질까. 하늘을 날 듯이 주문을 외워보자. 야말라바히야 야말라바히야. 한 번 더 뵐 때까지 야말라바히야 마하이마
원문을 외워서 정말 살기 좋은 건강한 환경으로 짠 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몇만 번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경 씨는 방금 들은 이승환의 덩크슛이 방송 금지 대상 가요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 신나고 재밌는 노래인데 왜 방송 금지 되었대요? 덩크슛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주분. 야발라바 히기야모 하이마모 하이로라. 이런 문장 때문에 종교계에서 미신을 조장한다고 해서 네? 금지를 시켰다네요. 이럴 때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의문이 드네요. 네. 그냥 웃어야죠. 아, 일교차가 정말 큰 요즘 운경 씨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그 날씨 널뛰기 하듯 제 몸도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목이 잠기고 어떤 날은 또 나았다가 어떤 날은 또 감기 기운 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주변 환경도 우리의 신체도 정말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자, 얼스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즘 운경 씨가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환경 문제가 있다면 뭐 더운 날씨, 가뭄, 산불, 물 부족? 그 모든 네. 것을 다 차치하고 네. 오늘 날아온 그 서명운동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전부터도 물론 관심이 좀 있었지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반대합시다 하는 이거에 서명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걸 받았거든요. 어떤 단체 통해서.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딸에게도 시키고 막 여기저기 퍼날리면서 이거 같이 서명합시다라고 했는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넉넉히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도 신경 엄청 쓰이더라고요. 네. 바다가 땅처럼 구획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해로를 따라서 온 바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방사능 오염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위험을 야기한 핵발전소. 네. 우리나라에서는 핵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원자력이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원자력 그렇죠. 어쨌든 핵발전소 자체를 여전히 에너지원으로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디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 거대한 해일에 도시 자체가 밀려나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TV에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엔 그 사고 현장에 내가 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말이 절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2011년 3월 지진하고 지진의 일의 여파로서 그 최고 위험 등급의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후쿠시마에서 도쿄에서 37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규모 9.0의 대지진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전원 공급을 중단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냉각 설비가 파손되면서 문제가 커졌고 이로 인해서 제1, 제2 핵발전소가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큰 아픔을 겪었던 대형 참사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제어할 수 있겠어요. 요즘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 뭐 세상이 이거 말고도 많이 시끄럽지만 매주 시끄러워요. 좀 시끄러운데 이 방사능 오염수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 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자로 건물 안에는 폭발할 당시에 녹아내린 핵 연료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대요. 일본 정부는 제거하지 못한 핵 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핵발전소 폭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10톤 이상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투입하고 있대요. 이렇게 쓰인 냉각수는 방사능에 노출된 오염된 물이 되는 거죠. 문제는 원자로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물론이고 비가 내리면 빗물까지 더해져서 하루 최대 약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대요. 이렇게 모인 방사능 오염수의 양이 2022년 5월 기준으로
약 13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느낌이 안 와요. 그렇죠. 너무 숫자가 거대하면 감각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오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보관을 할 수 없고 폐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라고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그 방류를 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그렇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김혜정 기후에너지 정책학 박사님은 일본 정부가 투기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아니라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하고 사용 후 핵연료와 직접 닿은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이다. 그래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독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결과인데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포함된 PIF, 즉 19개 태평양 도서 국제 포럼 과학자 자문단이 도쿄 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동안의 방사능 오염수 데이터를 네. 분석을 했대요. 도대체 방사능 오염수 안에 뭐가 있는지 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고 네? 밝혔어요. 네. 모른다고요? 네. 그 탱크 내 모든 방사성 핵종 데이터는 너무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편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라고 해요. 그 오염수 내 64개 방사성 핵종 중에서 9개 핵종만 검사를 했고 이 중 3중 수소 논란이 되는 1개 핵종만 집중해서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더 어이없는 것은 네. 4년 3개월간 이 탱크 바닥에 깔려있는 고준위 슬러지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잘 휘휘 저어가지고 섞어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윗물 맡은 거예요? 그렇죠. 그 왜 우리 흙탕물 가라앉으면 그 위에 맑은 물 뜬 거 있죠. 네, 탱크의 윗부분 즉 약안에 약에 약한 것도 없네. 4분의 1 지점에서 퍼올린 윗부분에서 4분의 1 지점에서 퍼올린 오염수로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도쿄전력이 측정하지 않은 방사성 핵종이 알프스로 모두 안전하게 처리될 거라는 비과학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당연하죠. 아니 그러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가만히 있대요? 아니 운경 씨 참 순진하시다니까. IAEA 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아니 뭐 믿지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원자력 기구 하면 원자력이 어떻게 평화적인 제대로 된 사용을 위해서 연구하고 국제적인 공동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설립을 했던 그런 국제 기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 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국제 협력을 어떻게 좀 설득하고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하고 콧방귀만 나오는 아유 뭐 정말 이런 기구 아닙니까? 순진하시긴. 지금 운경 씨가 말씀하신 건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네. 아주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랬군요. 실제로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만 봐도 전체 예산 중에 8.32% 거의 10%죠. 네. 이걸 일본이 분담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175개 회원국 중에서 분담 비율로 세 번째에 해당한대요. 근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에 사무총장이 누구였냐? 누구요? 아마노 유키야. 이름 들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겠죠? 네. 무려 2차례나 연임을 했어요. 어허. 2009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재임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냄새가 나네요. 그쵸. 냄새가. 현재 사무총장이 지금 사무총장 네.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은 세계적인 관행과 일치한다라면서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관행이요?
어떤 관행이 어떤 있었는지 관행이요? 과거에 정말 의심이 되죠.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특별팀이 2023년 4월 6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현실적이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IAEA 조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국제기구네요. 야, 이거 뭐. 네. 이렇게 얕은 수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짓을 국제기구가 한다고 지금 저한테 믿으라고요? 그 국제기구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다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오염수 처리 방법이 진정 바다에 이렇게 물을 방류하는 것만 말고는 또 없나요? 그 일본 정부가 처음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로 제시를 했었어요. 5가지. 네. 그 오염수를 정화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해양 방류 방식. 어떻게 정화해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과학자의 진짜 그 아주 매와 같이 날카로운 지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또 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식. 또 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산소와 수소로 분리시키는 수소 방출 방식. 지하에 저장하는 지하 배설 방식. 무려 2,500m 이하의 깊은 땅속 오염수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 이렇게 5가지로요. 한숨 정말. 나오죠. 일본 정부가 요모조모 따져보고 해양 방류 방식과 수증기 방출 방식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해양 방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으로 방류하면 바닷물을 통해서 희석할 수 있고 오염수가 확산되는 것을 직접 예측하고 감시할 수 있다. 감시만 하는 거죠. 이거 뭐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해저 터널 공사를 진행했고 아마 올해 6월 말인가? 그때쯤이면 방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네. 들었어요. 정말 이 참담한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현실화를 시킨다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일본이 아닌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핵발전소 이 사고가 났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해서 일본 쪽으로 향한 바다에 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일본은 사면이 바다죠. 그렇죠. 아마 일본 어민들의 생존권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건강권을 내세워서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어요. 재산 많으세요? 아유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네. 우리의 그 재산을 다 걷다고 해도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슬프네요. 네. 아니 일본이 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결국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한 것 같은 느낌이, 이 느낌적인 느낌인데 진정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 일본 안에서도 이 반대가 많이 있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처분 대안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네. 하나는 대형 탱크에 장기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유 비축을 탱크에 하잖아요. 네. 예. 보관 기간 동안 이 방사능 오염수에서 방사능이 감소하고 그 석유 비축 기지에서 탱크를 사용해 본 실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면적당 저수량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또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후쿠시마 인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방법은 왜 안 쓰는 걸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르타르 고체화를 통해서 영구 처분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저준위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와 함께 모르타르로 고체화해서 콘크리트 탱크 안에 부어넣는 방식을 말합니다. 핵발전소 가동 이후에 발생하는 저준위 폐기물도 대부분 이 모르타르 처리로 고체화해서
드럼통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기존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대안이 있는데 왜 어째서 인류 전체가 소중히 아끼고 보존해야 되는 이 바다를, 지구의 70%나 있는 이 바다를 왜 오염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노래 한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같이 one 날 따라 two 소리쳐 ho 뛰어봐 쿵쿵 날 따라 hey hey 엄마도 파파도 같이 go 신나게 go 소리쳐 ho 뛰어봐 쿵쿵 날 따라 hey hey 그래요 팝 yeah set ready go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jumping yeah jumping 다 같이 뛰어 뛰어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jumping yeah jumping 다 같이 뛰어 뛰어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걱정은 no 고민도 no 웃어봐 ho ho 나 그게 yeah yeah 날 따라 hey hey get set ready go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jumping yeah jumping 다 같이 뛰어 뛰어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Yo come on 날 따라 follow 두 손을 올리고 띠띠띠 뛰어보고만 그 소리쳐보고 Hey you guys what's on until life 다 같이 let's stay ready go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jumping yeah jumping 다 같이 뛰어 뛰어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jumping yeah jumping 다 같이 뛰어 뛰어 jumping yeah jumping yeah everybody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I don't want to stick it on now 1, 2, 3 yeah 소리쳐 신나게 점핑 걱정과 고민은 노 웃어봐 뛰어봐 마음껏 소리쳐가 가사의 전부예요. 근데 노래 들으면 저도 무릎 관절 생각 안 하고 막 뛰어오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맞아요. 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가수들, 크레용팝 멤버들 모두 너무 뛰며 노래 부르느라 관절이 건강한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관절 건강할 나이들이실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 걱정을 해야 돼, 우리 네. 걱정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는 몸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 쳐도 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는 걸 이렇게 참을 수도 또 참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럴 때 쓰는 유행어 있잖아요. 화가 난다. 자,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했을 때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하다는 거를 믿는 어떤 근거가 좀 일본이 되는 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정화 처리된 오염수, 즉 처리수는 국제과학자연맹,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말하길 4분의 1 정도는 제거가 됐지만 4분의 3은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 그대로 있는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저장 용기 탱크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탄소강으로 만들었대요. 이 탄소강은 녹이 슬어서 방사성 물질하고 부식성 물질이 겹으로 쌓여 있다라는 걸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독극물인 플루토늄도 쌓여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염수 방류의 핵심이 그 삼중수소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삼중수소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일단 오염수의 농도를 40분의 1로 희석해서 방류할 거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까요? 130만 톤에 해당하는 방사능 오염수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엄청난 그쵸. 양이잖아요. 그런데 바다 전체로 보면 또 굉장히 미미한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40분의 1로 희석을 하려면 바닷물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 많은 바닷물을 끌어오려면 어마어마한 전기료가 들어간대요. 이걸 일본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네. 또 수십 배로 희석하려면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균열 명예교수님이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방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학자라면 앞서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 등에 관해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해야지 일본이 말하는 걸 토대로 연구하고 결과를 내놓는 거는 과학자로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누구를 위한 과학자고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끔가다는 답을 미리 내놓고 연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 같은 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말 해결해야 할지 정말 너무 걱정되거든요. 걱정이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 일본하고 바로 옆인데? 바로 옆이긴 하지만 그 후쿠시마가 네. 우리의 동쪽에 있지 네, 않잖아요. 그쵸. 네. 네. 문제는 수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후쿠시마를 오가면서 짐을 풀고 난 후에 배가 기우는 걸 막기 위해서 오염된 바닷물을 평형수로 담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역에 쏟아 버린다라는 거죠. 평형수. 네. 뭐 연상되는 또 다른 뭔가가 있죠. 뭐가 자꾸 생각나네요. 네네. 얘네들처럼 뭔가 양파처럼 막 계속 까도 뭐가 문제가 막 계속 드러나고 이게 명확하게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뭐가 아리까리하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나 갑자기 걱정도 되고. 저도 육식은 안 하지만 생선은 좀 먹거든요. 네. 뭐 고등어, 갈치, 조기. 이게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이거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얘네들 아이 진짜 진짜. 크레용팝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잠깐 기분 업 시켰는데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가라앉아요. 에이,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노라조의 고등어. 선체, 꽁치, 갈치, 오리오! 싸늘한 바람 뜨거운 태양 거친 동해 바다 달린다 너에게 간다 아등 붉은 생선
DHA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어디야디여라 차 어디야디여라 차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힘이 나면 킹 왕장 물개처럼 굳은 심지 굳은 땅 굳은 의지로 거친 파도 헤쳐 헤쳐 야무진 몸매 뷰티풀 생선 그대만을 위한 오메가3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어디야디여라 차 어디야디여라 차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힘이 나면 킹 왕장 물개처럼 굳은 심지 굳은 땅 굳은 의지로 거친 파도 헤쳐 헤쳐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올라 수백 년을 기다린 진주처럼 수만 년을 달려온 파도처럼 참아왔던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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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태평양을 누리는 참치처럼 푸른 꿈이 날아올라도 부족할 판에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래도 노라조의 이 고등어 노래는 정말 신나고 속이 확 풀리네요. 듣고 나니까 맞습니다. 좀 좋네요. 음. 그러고 보니 얼쑤가 지난 4월 초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뭘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좀 뵙고 오셨나요? 애석하게도 얼굴 보고 말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한국 YWCA 연합회에 속한 전국의 52개 지역 YWCA 활동가 300여 명이 지난 4월 6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긴급 행동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건에 대해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죠. 한국 YWCA가 전국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YWCA가 전국 긴급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그 중점 활동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해요. 생명 운동의 관점에서 탈핵 운동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핵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등 인체에 치명적인 주요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은 일본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지금 있잖아요. 예. 그 일본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오염수 안전성 그 검증이라는 결과를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긴 한가요? 아, 당연히 믿기 어렵죠. 아까 그 윗물만 떴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진짜 그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0년간 무려 256명의 아이들이 소아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성인들도 뇌질환이나 백내장 발병률이 상승했다고 전해지고요. 문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면 일본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았던 다큐에서 일본의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방사능 수치가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기준치를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위험해라고 알려줬던 수치가 사고 이후엔 위험한 수치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높게 잡아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나이롱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011년 당시에 사망자만 16,000여 명이었고 이 중 후쿠시마 핵발전소 관련 사망자가 3,500여 명이라는 신문 기사를 접했었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본의 국민들도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뭐 떠날 수 없죠. 뭐 몇이나 떠나겠어요. 네. 그 주요 핵종 모두를 생각해야겠지만요. 현재 삼중 수소가 유해성 논란에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자면 그 삼중 수소 자체는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베타선이 방출되고는 있지만 매우 약해서 피부를 뚫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간 자연 상태의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도 1주일에서 2주일 내에 땀이나 대소변으로 배출이 된대요. 문제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산물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축적되어서 내부 피폭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농도를 나타낼 때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당 4만 베크렐, 일본은 6만 베크렐, 미국은 3만 7천 베크렐이에요. 안전하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맞아요. 이거는 관련한 지식이 없다 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숫자로만 봐도 이거는 너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이게 뭐예요? 네,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2배 차이예요. 미국에선 위험하다 하는데 일본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그런 시민들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기준치에 맞춰서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한다고 하는데 요즘 자주 들리는 알프스 정화 처리를 한 뒤에도 삼중수소 이외의 다른 방사성 물질과 위험한 성분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워낙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바로는 탄소 14라는 방사성 핵종이 있습니다.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네, 탄소 14는 어륜의 생물 농축 개수가 삼중수소보다 높은 방사성 핵종이라고 해요. 생물 농축 개수요? 네, 용어가 어렵죠. 네. 네. 생물 농축 개수는 특정 오염 물질이 수중 생물의 체내에 농축되는 과정을 지수화한 건데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물 내에 축적이 잘 되는 물질이에요. 탄소 14는 세포 DNA와 결합해서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유전적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알프스 정화 처리 장치는 이 탄소 14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해도 탄소 14는 존재하는 거죠. 사람한테 해로운 거죠. 당연하죠. 일본은 알프스 정화 처리 장치로 정화한 오염수에 탄소 14가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농도를 충족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고요. 또 중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중수. 예. 이게 상황이 이러한데 2023년 3월 30일자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 네. 이전 정권에서 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이전 정권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어가지고 아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기 너무 이게 서로
부합하지 않는 문장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첩첩산중이네요. 네네. 그 서균열 명예 교수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중수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수 자체는 방사선이 아주 적게 나오지만 이 물질을 생쥐 혈액의 30%를 채웠을 때 생쥐가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독극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언론은 마이니치 신문에서 3년 전에 기사화한 내용을 봤는데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가운데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방출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에 달하는 핵종이 6%가 넘는데요. 100배에서 2만 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처리를 했는데도 끝낸 오염수 네. 가운데서 그렇죠. 이게 2만 배에 달하는 게 6종이고 또 10배에서 100배인 것은 15%, 5배에서 10배인 것은 19%, 1배에서 5배인 것은 34%. 이걸 모두 합하면요. 결국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 70%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치를 넘고 있다고 일본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의문이 계속 생기고요. 계속이죠. 이 기준들에 맞춰서 희석해가지고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정말 그 희석한 오염수 모두를 다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삼중수소라는 그 방출 총량은 결국 같은 거 아닌 건가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누구나 아는 거죠. 네. 여기 주스 원액이 여기 100ml가 있어요. 이걸 500ml로 희석해서 마신다고 주스 원액 100ml를 먹는 게 뭐 그죠.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거기에 물만 좀 더 탔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네. 그게 아까 그 섞는다고 해서 정말로 제대로 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되는가에 대한 여러 사람의 그 의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열이 팍 아까 막 시원한 또 고등어 노래로 또 갑자기 열이 시켜놨는데 확, 네. 안 되겠어요. 열 좀 식히는 의미로 차분한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펄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 가쁜 벗들의 말발굽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요. 내 작은 가슴에 얹어주리요. 누가 내게 탈춤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원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접고 비 맞아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에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운명의 길동무 돼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돼주리요. 나는孤独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원민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우는 소리를 들을 테요. 와, 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정태춘 씨 노래 맞죠? 네,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예요. 정태춘 가수의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방송 내용에 맞는 노래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시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가사잖아요. 맞아요. 예, 하늘에 빗긴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고 우산을 접고 비를 맞아보기도 하고 밤이 오는 소리를 듣는 여유를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산 접고 비 맞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낭만을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자, 이렇게 각 잡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발전소에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를 제시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중 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수증기를 만들어 방출하면 오염원은 정말 사라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닐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물이 증발했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예. 가지 형태로 다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지구상 안에 네.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예. 뭐 혹은 비, 뭐 이런 것과 함께 뭐 방사성 존재하지 물질을 않을까? 끓여서 예, 방출하면 대기 중에 계속 떠돌아다니지 않을까 일단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관련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수증기 방출 방식을 선택했다면 우리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데 네. 정화 필터가 달린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남극 같은 데 갈 때 막 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다 있는 그런 아니 거.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산 것도 너무 힘든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부터 드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걸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사는지 차라리 그냥 모든 걸 다 내 몸으로 피폭을 당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하는 데 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오랜 반감기를 지나야 되는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들이 바다 생태계 안에서 농축되고 결국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마련해 주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가 다 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그분 좀 바쁘세요. 아, 네, 여기 안 계세요. 저 아. 멀리 계세요. 이런 걱정, 고민을 지역에서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하면 또 언젠가 그분의 귀에 가 닿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 아유, 참. 그럼 한국 YWCA가 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그 행동했을 때처럼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어떤 구호를 외치셨나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네. 끝에 문장을 은경 씨가 3번 같이 외쳐주세요. 아, 여기서 데모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 뭘 데모야. 우리 실천 활동.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네. 네. 바다는 일본의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밥상을 지켜라. 국민의 밥상을 지켜라. 국민의 국민의 밥상을 밥상을 지켜라. 국민의 밥상을 지켜라. 좀 힘이 나는데요. 이 밥상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어떤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온통 오염이 되었는데 하얀 그 방호복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방독면 같은 거 네. 쓰고 논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 저도 봤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비정상적이라는 거를 방증해주는 그게 증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몸을 노출시키지도 못하는데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될 쌀을, 벼를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근데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네.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정말 짓는 건지 아니면 안전성을 다 포기하고 일단은 지어서 그거를 경제적인 활동으로만 그걸 보는 건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저는 좀 음모 쪽으로 많이 기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산해낸 쌀들이 어딘가로 과연 어디로 다 갈까? 보내졌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그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그 핵 폐기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폐기물이 전국으로 다 뿌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네, 뭐 아이들의 네. 학교 혹은 뭐 운동장, 그다음에 뭐 심지어 놀이터 뭐 뭐 그런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되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네. 들었고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에서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전국에 갖다 버렸을까? 다 같이 죽자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더라고요. 저기는 위험한 곳이야. 근데 어차피 그 폐기물을 여기저기 다 흩뿌려 놓으면 비교 대상이 사라지잖아요. 너무 놀라운 방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위험하고 여기는 안전해라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 그냥 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높은 수준의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낮은 네. 수준의 환경을 만들어서 네. 모든 시민이 그냥 그 낮은 수준의 환경 속에서 다 같이 살자는 그런 거죠. 방책으로밖에는 여겨지지가 않네요.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이 그 지도자들이 문제지 일본의 국민들이 무슨 죄가 그렇죠. 있겠어요. 사실 왜 우리 그 촛불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는지 저는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농부를 얘기를 했지만 일본은 사면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자국민의 어업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네. 심각하겠죠.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한다라고 어.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 힘내라고. 응원을 해줘야 돼 우리가. 네. 우리 아까 그 외쳤던 그 구호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일본 국민 그리고 또 이 태평양 연안에 그 면접해 모든 있는 국가. 모든 국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네.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뒷문장 같이 3번 네, 해주세요. 네. 자, 바다는 일본의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밥상을 지켜라. 국민의 밥상을 지켜라. 국민의 밥상을 지켜라. 국민의 밥상을 지켜라.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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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 띠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